내일 광주 전남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촛불 집회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횃불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해남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도 김치의 맛을 알리는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도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집안에 쌓여가는 약봉지를 약사들이 직접 찾아가 정리해주는 이른바 약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광주 지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 옛 도청 앞에는 5.18 민주대성회를 재현하는 횃불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첫 주말 일정 중 하나로 뽑고 있는 건 바로 촛불 집회에 참여입니다. 내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펼쳐질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여할 계획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 촛불을 들겠다는 계획까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게 좀 슬펐어요. 촛불 집회도 나가고 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능 준비 때문에 잠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분노가 집회 참여에 큰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특례로 들어갔다는 게 화가 난다. 광주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내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는 대형 횃불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80년 5.18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횃불 시위에 나섰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하는 겁니다. 촛불은 언제든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년 5월 민주대성회를 재현해서 민주주의 횃불로 저희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는 오후 6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전남 지역 12곳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촛불 집회가 전국에 불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갤럽이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 5%. 호남의 지지율은 이번 주 역시 0%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어서 11월 들어 3주 연속 이렇게 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에서는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 샤이 트럼프처럼 샤이 박근혜. 다시 말해 숨은 지지층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벌써부터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해남 양계장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H5N6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H5N6 바이러스는 철새로 인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AI 의심 증세로 닭 4만 마리와 달걀 7만 5천 개를 매몰 처분한 해남군 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텅 빈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입구에는 생석회를 뿌립니다. 이건 이제 차량이 다닌다거나 사람이 들어다닐 때 바퀴나 발에 충분히 묻어서 바이러스 멸균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 농장에서 발견된 H5N6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로 인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해남 지역 농가 주변 반경 10km 이내에는 영암호와 금호호 등 전남 지역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마리의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 일대 6농가에서 기르는 다고리는 21만 마리에 달해 축산 차량 통행 제한 조치에도 우려감이 높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H5N6 바이러스 검출로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는 검문소 형태의 방역 초소가 세워졌고 인접 6개 시군에도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거기서 소독을 하고 시군청에서 소독 필증을 끊어줍니다. 그 소독 필증을 주대해야만이 도축장에서 도축도 하고 농장 방문도 허용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청정국의 지위를 잃으면서 다고리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됐고 육지 가금류의 제주도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갖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농촌 어르신들의 집에는 오래된 약봉지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급할 때 약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약사들이 가정을 돌며 직접 복약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77살 박혜룡 할아버지 부부 집에 보건소 직원과 약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자 여기저기서 약봉지가 줄지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섞여 있다 보니 언제 어떤 질환 때문에 구입했는지 눈이 어두운 박 할아버지가 약봉지들을 분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그냥 안 돼 놔둬보니까 못 찾아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어려움 많이 있어요. 보건소 간호사는 박 할아버지 부부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관함에 알아보기 쉽게 약봉지를 정리해 줍니다. 유산균 먹이가 같이 들어있는 유산균이니까 하루에 한 봉지. 이웃 할아버지 집에도 사랑의 약손 봉사단이 방문했습니다. 수납장 한 켠을 채우고 있던 약봉지를 모아 보관함에 정리해주고 당뇨와 혈압 등 건강 상태도 꼼꼼히 살핍니다. 약물을 오남용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는 게 어르신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주시 보건소와 전남 약사회가 올해 봄부터 추진해온 사랑의 약손 사업.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머지않아 전남 지역 대부분의 시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남도 김치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김치축제는 김장대전과 통합해 운영되고 시중보다 좀 더 저렴하게 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김장은 여기에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김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얼씨구! 흥겨운 우리가락에 김치를 버무리는 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른 이들이지만 김치를 나눠 먹으며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눕니다. 한복 입은 사람 보고 재밌어요. 한국 문화 진짜 좋아요. 김치 좋아요. 한쪽에서는 김치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서툰 칼질로 팔을 썰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오순도순 함께 먹을 김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치 담는 법도 알고 또 김치 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올해 세계 김치축제는 김장과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장대전과 통합해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유명 셰프들의 요리 대회와 가족 김치 요리 경연 대회, 전국의 김치 명인을 가리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 대회 등 각종 요리 경연 대회도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축제 기간 중 지역 업체들의 김치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눈과 귀, 입을 모두 사로잡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즐비한 전통시장의 매력과 함께 청년 상인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해져서 지난 3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만 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남광주 야시장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기차 모양으로 해서 뭔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남광주 지역 폐쇄가 되고 나서 상당히 침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야시장 개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도약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바지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시든 촛불 집회를 준비하시든 주말 날씨가 걱정이실 텐데요. 다행히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오후까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도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야외 활동이나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빗방울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 부정행위가 광주에서는 3건, 전남에서는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2건은 0점 처리가 불가피하고 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 등 나머지 3건은 소명 절차와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 무효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에서 법무부 차관과 지역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이전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문흥동에서 삼각동 신청사로 이전한 광주교도소는 지하 1층 지상 상층 규모이며 광주지법 본원 1심 피의자와 피고인, 광주고법에 항고한 피고인 등이 수용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청 식사를 통해 교도소 신축 기간 광주 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이 장성의 한 군 사격장에서 대공화기 사격 훈련을 하다 주변 공장 사무실에 총알이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30일 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성군의 모 공장 사무실에 사격 훈련 도중 튕겨나간 군의 대공화기 138mm MG50 탄환이 지붕을 뚫고 직원의 책상 위로 떨어져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